한미동맹 경고했던 관계가 급작스럽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주한미군과 한국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뉴욕타임즈,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대서특필하며 이 충격적인 내용을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이 혼돈의 중심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주한미군이 트럼프의 정책에 크게 반발하며 한국을 절대 떠날 수 없다며 강하게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군들이 왜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지, 한미동맹을 발칵 뒤집은 그 이유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제니퍼입니다. 저는 주한미군에서 장교로 복무했었어요. 저는 군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군 소속이셨고 어머니는 군 물류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사를 다녔고 미국 곳곳은 물론 외국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강한 나라들을 존경하는 법을 배웠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요. 이런 나라들은 강한 군대와 경제력, 그리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저에게 중요한 건 이런 강대국들 뿐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작은 나라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에 배치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있다가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겠지 하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위험하고 불안정한 나라야. 솔직히 한국이 미국 덕분에 존재하는 거잖아. 이런 말을 농담처럼 했지만 사실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요. 저한테 중요한 건 미국 기지 안에서의 익숙한 생활뿐이었어요. 한국은 그냥 또 하나의 배치지였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히 낡고 오래된 공항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제가 들어선 곳은 완전히 미래 도시 같은 곳이었어요. 최첨단 보안 시스템, 다국어로 안내되는 반짝이는 디지털 스크린, 그리고 여행객들을 돕는 로봇들까지 있었어요. 공기는 신선했고 바닥은 반짝였으며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출발한 뒤에도 너무 부드럽게 움직여서 기차가 달리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심지어 지하에서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정장 입은 비즈니스맨, 책가방을 맨 학생들, 조용히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모두 바쁘고 집중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묘한 여유로움과 질서가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서울이 작은 도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거대한 빌딩, 화려한 네온사인, 활기 넘치는 거리들. 그런데 혼잡하진 않았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교통도 원활했고 심지어 길거리가 미국 어느 도시보다도 깨끗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딜 가든 친절했어요. 카페 주인은 제가 군인이라는 걸 알고 음식을 더 챙겨줬어요. 길을 잃었을 때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도와줬어요. 지하철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이 약하고 위험하고 발전이 더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처음 기지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차갑고 낯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들이 저를 맞이해줬어요. 날씨는 쌀쌀했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정말 따뜻했어요. 한국군 장교들은 가볍게 목례를 했고 기지 근처에서 일하는 민간인들도 진심 어린 환영을 해줬어요.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요. 저는 한국이 그저 미군이 주둔하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이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들려왔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어떤 병사들은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한국에서 오래 근무한 병사들은 걱정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동맹국이야. 우리가 그냥 떠날 수는 없어. 한국은 수십 년 동안 함께해온 나라잖아. 이 말을 듣고 저는 멈춰서 다시 생각해봤어요. 제가 늘 한국을 약하고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다면 왜 제 동료들은 이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왜 한국을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진정한 동맹국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때 제 친구 벤자민 리가 저에게 더 큰 깨달음을 줬어요. 벤자민은 한국계 미국인이었지만 군 복무 전까지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처럼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의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너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어느 날 저녁 벤자민이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재난 대응 시스템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 그는 한국의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설명해줬어요. 정부의 행정 처리는 빠르고 대중교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며 긴급 대응 시스템은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철저히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듣긴 했지만 솔직히 완전히 믿기진 않았어요. 그러다 직접 보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오후 서류 작업 때문에 한국의 한 정부 기관을 방문해야 했어요. 미국에서라면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었기에 긴 줄을 예상했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번호표를 뽑고 몇 분 만에 제 차례가 됐어요. 너무 빨라서 앉아있을 틈도 없었어요. 모든 과정이 매끄럽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하철을 탔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열차 내부는 너무나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쓰레기는커녕 낙서 하나 없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차가 초단위까지 맞춰 도착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인터넷 속도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쓰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이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곳에 오면서 저는 한국이 미국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나라였어요. 그때 제 안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쩌면 한국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한국은 보호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이 나라를 다시 알아가야 할지도 몰라. 모든 것이 바뀐 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서였어요. 그날 아침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고 공기는 싸늘했어요. 저는 동료 미군 병사들과 함께 서서 한국군이 실전 훈련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훈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늘 해오던 방식대로 예상 가능한 흐름이겠지 싶었죠.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곧바로 이게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군 병사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하게 움직였어요. 모든 동작이 마치 시계톱 2단 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고 서로 말없이도 다음 동작을 예측하는 듯했어요. 그들의 팀워크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기술력도 함께 보게 됐어요. 스마트 센서가 훈련장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면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전술을 자동으로 조정했어요. 자동화된 안전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해서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요. 통신 장비는 명령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한국군과 미군이 완벽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늘 미국 군대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한 작은 나라가 보여준 압도적인 효율성과 조직력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한국군 장교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는 첨단 시스템과 강한 단결력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든 생명을 지켜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그는 단순히 군사훈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은 그 어떤 도전에도 대비할 줄 아는 나라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민족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특정한 시선으로만 바라봤어요. 한국은 미국의 힘에 의존하는 나라, 보호받아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이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 국민과 기술력, 그리고 단결력 덕분에 강한 나라였어요. 훈련은 계속됐지만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학생이었어요. 한국군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배우고 있었어요. 훈련이 끝날 때쯤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나는 더 많은 것을 봐야 한다. 나는 한국에 대해 더 배워야 한다. 한국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그 이상이었어요. 강인함과 혁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나라.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진심으로 알고 싶어졌어요. 훈련이 끝난 후 저는 한국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과 관련된 짧고 형식적인 대화만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군 기지 안에서 보던 것 말고 진짜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그러다 민서를 만나게 됐어요. 민서는 참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설명도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해줬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대화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서는 한국의 과거에 대해 들려줬어요. 일제강점기, 전쟁, 그리고 극심한 가난을 겪었던 시절 이야기였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시절을 직접 겪으셨대요. 민서는 말했어요. 모든 걸 잃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건 이미 제가 직접 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군의 첨단 기술을 군사훈련에서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 기술력과 효율성이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미국에서 봤던 어느 것보다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공공서비스는 빠르고 편리했고 재난 대비 시스템은 태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위급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서가 지역 복지센터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작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무료 운동 수업을 듣고 계셨고 아이들은 최첨단 교육 도구를 사용하며 공부하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지하철역도 함께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디지털 안내판이 승객들의 이동을 돕고 있었고 안전문이 있어 사고를 방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다는 것. 이게 진짜 한국이에요. 민서는 말했어요. 우리는 준비하고 발전하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확 깨졌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오래된 이야기일 뿐 현실과는 전혀 달랐어요. 눈앞에 있는 진짜 한국은 강하고 현대적이며 희망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저는 이곳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하며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바뀌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그 후 몇 주가 지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점점 더 변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흥미라고 생각했어요. 여행을 와서 새로움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갈수록 알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어요. 집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벤자민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미군 병사들이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을 단순히 우리가 머무르는 곳으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역사와 혁신,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일부가 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같은 간단한 단어들만 익혔어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알고 싶어졌어요. 주변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번역기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한국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을 찾아다니며 신선한 해산물과 형형색색의 향신료,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든 공예품들을 구경했어요. 한국의 전통춤과 음악 공연을 보면서 감탄했고 김치, 떡볶이, 삼겹살을 처음 맛보며 제가 몰랐던 새로운 맛을 발견했어요.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한국을 더 집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정말 감탄하게 만든 건 문화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나라인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이 나라가 국민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보였어요.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 시스템이 너무 빠르고 스마트해서 기다릴 필요조차 거의 없었어요. 서울 지하철. 열차는 정시에 정확히 도착했고 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지역 행정센터. 미국에서는 몇 시간씩 걸릴 서류 작업이 한국에서는 단 몇 분 만에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였어요. 어느 저녁 벤자민과 몇몇 동료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 제가 물었어요. 벤자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예전엔 한국이 그냥 또 하나의 근무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인 것 같아. 다른 동료들도 동의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군사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의 풍부한 문화, 발전된 기술,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건 단순한 군 임무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소속감을 찾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군인으로 이곳에 왔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이상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복을 벗으며 진짜 한국을 만나기까지. 군 복무를 마칠 즈음 저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근무지라고 생각했어요. 빨리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제가 깊이 존경하는 곳이 됐어요. 그 이유가 단순히 발전된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맛있는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나라의 사람들, 문화, 그리고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온 특별한 가치들 때문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민서와 준호 같은 한국 친구들과 더욱 친해졌고 그들은 마치 제가 원래부터 한국에 있었던 사람처럼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알게 됐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오래된 궁궐 옆에 미래적인 고층 빌딩이 서 있고 과거와 미래가 하나의 도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 한국의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저는 한국 사회에 좀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어요. 지역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한국에 적응하려는 외국인들을 돕고 한국의 스마트 기술에 대해 더 깊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이 사회의 일부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이 보였어요. 첨단 인프라, 체계적으로 계획된 공공 시스템, 그리고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하철을 탈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어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이 도시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정한 강함은 단결과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 저는 마음을 열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제 안의 편견을 하나씩 깨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냥 동맹국이나 근무지가 아니라 제 제2의 고향이 됐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미래를 꿈꿔요. 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미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배움을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때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